저는 늘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남편을 돌보는 일만 해도 벅찬데 지연이는 본인 부모도 모시기 힘든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라고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약 봉지를 정리하고 식사 시간을 챙기고 어지러운 방을 묵묵히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왜 이렇게 늦게야 하게 되는지 가슴 한켠이 늘 뜨겁고 또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이왕이면 지연이에게 함께 있어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류장 기둥 옆에 서 있던 지연이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이른 아침 바람을 가르듯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집에서 지냈지만 우린 늘 필요한 말만 조심스레 꺼내며 살아왔지요. 어머님, 캐리어 주세요. 지연이는 내 손에서 가방을 부드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끝엔 늘 그렇듯 약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어요. 남편의 약봉지를 만질 때마다 나는 마음이 꺾이곤 했는데 지연이는 그런 기색을 한 번도 내지 않았지요.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바닷바람 냄새가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손등에 얹힌 바람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오랜 미안함 때문인지 자꾸만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내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결혼 초 바닷가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샀던 목걸이. 지연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스며드는지. 아마 말한 적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었지요. 버스가 완만한 언덕을 넘어가자 지연이가 갑자기 내 손등에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실까봐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잠시 메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참아온 말은 막상 입을 열려 하면 잘 나오지 않는 법이더군요. 숙소에 도착하니 창가 너머 늦가을 바다가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들어오며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고 그 바람 사이로 오래 듣던 남편의 숨소리가 어디선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짐을 정리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 오래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말 끝에 작은 떨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이 층층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지연의 표정은 마치 이번 여정이 단순히 바람 쐬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었죠. 지연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가에 섰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내 가슴 한쪽에서 오래 묶인 매듭이 살짝
아주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 여행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더 오래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조개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개 속에 박힌 작은 금 가는 자국이 내 마음에 금 같기도 했어요. 말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가. 내가 지연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 아래서 나는 아주 오래된 마음 하나를 겨우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구나.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작은 방 안에 뜨거운 수증기가 퍼지자 내 손등의 주름들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깊은 잠을 못 잤던 탓인지 손끝이 조금씩 저리기도 했지요. 지연은 조금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헐렁하게 묶은 모습이 며칠째 간병하느라 지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내게 다가와 커피잔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혹시 잠 잘 주무셨어요? 나는 짧게 그럭저럭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도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내가 던진 짧은 대답에 익숙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젯밤 했던 말을 이어서 할 듯 말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나는 주전자 옆에 놓아둔 조개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랬니?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닷가에 비친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절반만 비추고 있었는데 밝은 쪽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늘진 쪽은 뭔가 오래 눌러둔 감정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내 쪽을 보려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회피가 우리 사이의 미묘한 틈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지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서요. 지연이 겨우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굳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데 말은 자꾸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붙인 작은 밴드 같았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안쪽은 아직 덧나는 중인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아버님 간병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나?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단 한 번 지연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강한 사람이라 믿었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강함 뒤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삼켰을지 그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놓인 조개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목걸이의 차가운 촉감이 내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아,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말 안 하시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아주 조용히 찔렀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창가로 걸어가 가볍게 커튼을 젖혔습니다. 바닷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안에서 지연의 어깨가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시간은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고요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뒷모습 너머로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작은 파문 하나가 막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아니었으면 평생 꺼내지 못할 말들이 아직 우리 사이에 많이 남아있다는 걸. 점심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연과 나 사이에는 작은 바람 한 줄기만큼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서로의 발걸음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하루 종일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숙소 문을 열자 따뜻했던 실내 공기가 금세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잠깐 쉬고 올게요 하고 산책로 쪽으로 걸어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 뒤에 남은 정적이 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더군요.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손바닥 위로 조개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조개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골라준 조개라 그런가 이 오래된 목걸이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했던 말들이 그 틈새마다 스며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실수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가 잘한다고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던 내가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으니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어요. 지연이 바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한 칸을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요. 나는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위에 놓인 작은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물이 살짝 흘렀고 그 물이 테이블 위로 둥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상처처럼 서서히 번져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네. 말하지 않으면 상처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건 결국 나 혼자였구나 싶었어요. 참아주는 것이 배려라고만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지연에게는 벽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저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을 혼자 둔 채 또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 문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나가니 바람이 얼굴을 톡 쏘듯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에 붙어있던 오래된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듯 했어요. 해질 무렵 바닷가로 향하는 길은 노을빛이 옅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돌을 발끝으로 굴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그 어깨가 참 홀가분하지 못해 보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가면서 마음 한 칸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 오늘만큼은 내가 그동안 미뤄온 것들을 이 바다 앞에서라도 말해야 한다. 지연 곁까지 갔을 때 바람이 목걸이를 살짝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 지금이야 하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 목소리는 작지만 선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이야기하자.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가에 담긴 놀라움과 망설임, 그리고 묵은 피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였어요. 나는 그 눈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조심스럽게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지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바닷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과 경계,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말을 걸어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색했을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래 침묵 속에 살았던 거겠지요. 나는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모래가 신발 안으로 살짝 들어왔고 발바닥에 서늘한 촉감이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나를 잠시 현실로 끌어오는 듯 했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천천히 허리를 굽혀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보니 바람에 씻긴 자국들이 매끄럽게 남아 있었어요. 내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너무 늦어 스스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지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 끝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사람 같았고 나는 그 옆에서 그동안 놓친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저 민우 오빠 보낼 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말에 내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 한복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힘들었거든요. 지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디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비슷한 외로움을 안긴 채 살아왔던 건지. 나는 손에 쥔 조개 껍데기를 지연에게 천천히 건넸습니다. 지연아, 내가 겪은 그 마음,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구나. 내 말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눌려있던 미안함이 함께 실려 나왔습니다. 지연은 내 손바닥 위 조개 껍데기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바람이 크게 한번 불어와 우리 둘의 머리카락을 같이 흔들었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내 볼에 닿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스침이 오랜 서먹함을 조금 말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란히 서서 바닷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더 이상 벽처럼 서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로에게 조금 기대어 서 있는 듯한 묘한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자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위쪽 산책길 올라가 보실래요? 노을이 잘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작게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지연이 먼저 손짓하며 앞장섰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길 초입에서 지연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 한쪽에서 오래 잠겨있던 것이 서서히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둘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책길을 오르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은 앞서가면서도 내 걸음이 느린 걸 알고 몇 번이고 속도를 맞춰주었어요.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내 눈치를 살피며 지냈을까. 늦은 깨달음이 발끝을 무겁게 했습니다. 언덕 끝에 도착하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빛이 주황으로 흐르며 수평선 끝까지 번지고 있었죠. 그 풍경 앞에서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아 손에 쥔 조개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지연은 가방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 접힌 자국이 있었고 손때가 군데군데 묻어 있더군요. 마치 오래 망설인 흔적처럼. 지연이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이걸 민우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맡겼었어요. 그 말에 내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기억과 마음을 뒤흔들 것 같아서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목걸이 줄만 감아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내가 말할 시간을 주려고 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본 채 가만히 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지연의 불안함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제 주는 거니? 내 말은 생각보다 훨씬 떨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받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 봐요. 그 말투에는 몇 년 동안 혼자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드릴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며 살아왔는지 그제야 조금 보였거든요.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과 민우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너무 기대지 마. 이 사람도 나보다 더 많이 아플 때가 있어. 글씨는 급하게 적은 것처럼 삐뚤삐뚤했지만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메모를 보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녀는 웃는 듯 보였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제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때부터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개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조개들 사이로 손가락 끝이 파고들며 작은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견뎌낸 무게를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우를 잃은 슬픔에만 갇혀 있었고 내 슬픔이 가장 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그 표정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그리고 오래된 충성 같은 마음도 모두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이 아니었다면 금세 날아갔을 겁니다. 그걸 혼자 몇 년이나 품고 있었니?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조금 숙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나에게는 깊은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그라지고 어둠이 바다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사이에는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은 조용했고 조금 차가웠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자 바람이 금세 거칠어졌고 우리 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서로에게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애매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실내로 스며들며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내쉬임만으로도 그 아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에 조개 목걸이와 민우의 메모를 조심스레 올려두었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메모를 숨긴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 말투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흔적이 너무 짙었어요. 그 말만 듣고도 내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아, 그건 말을 잇는 순간 목이 메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그때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젖어 있었고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있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민우 보내고 나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가슴 안쪽이 덜컥거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너한테 다가가지 못했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내 눈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손을 모으고 그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했던 사람처럼 저도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지연이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강해 보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제가 다가가면 거절당할까봐 그 말이 내 귀를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지연에게 그런 벽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지연아, 나는 작은 탁자 위 조개 목걸이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외로울 줄 몰랐어.
목소리가 떨리며 단어 하나하나가 끊어질 듯 나왔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만 생각했지. 지연은 그제야 내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건 원망도 아니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슬픔의 그림자였지요. 갑자기 지연의 눈물이 턱선 아래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떨어지는 눈물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눈물이 내 오래된 죄책감의 자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민우 오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지연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앞에 서서 나는 조개 목걸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우리 둘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돼. 내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너도 아팠다는 거 나는 이제야 알아. 지연은 부서질 듯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이 방 안에 퍼지는 순간 마치 오래된 창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듯 우리는 조금씩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다음 순간 우리 둘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린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아도 되는 길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연의 울음이 잦아들 즈음 방 안에는 파도 소리보다 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지연 앞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조개 목걸이를 천천히 손바닥으로 끌어왔습니다. 조개 사이사이에 낀 작은 모래가 손끝에 사각사각 닿았고 그 사소한 감각들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을 낱낱이 끌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님 탓을 할 뻔했어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내 가슴을 정직하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없어진 뒤로 저는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어둠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어요. 아들만 잃은 줄 알았던 내 슬픔이 얼마나 좁은 시선이었는지 그제야 새게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그리고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너도 정말 외로웠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설명이 아니라 오래 남겨두었던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 굵은 눈물 한 줄이 턱 아래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어요, 어머님.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그 많은 밤들을 지나면서도 어머님 얼굴 보면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번지며 내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내 울음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나는 조개 목걸이를 집어 지연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목걸이가 작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우리 둘의 마음이 함께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사준 목걸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걸 만졌어. 근데 너한텐 단 한 번도 그 힘듦을 나누지 않았어. 지연은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개 사이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늘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 계속 다잡았어요. 그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며 턱 아래로 떨어졌고 옷깃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나도 강하지 않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댈 데 없을까봐. 내가 일부러 센 척한 것도 있었어. 근데 그게 너를 더 외롭게 했나봐. 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결심이 생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처럼 방 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의 손등이 바닷바람에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님한테 기대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밀어내던 시간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밖에서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 아래서 우리 둘의 오래된 고통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들리던 파도 소리가
아침이 되자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방바닥에 넓게 퍼져 있었고 그 밝음 속에서 우리 둘의 어색하던 그림자도 조금은 옅어진 듯 보였어요.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커피포트를 올리고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김이 마치 오래된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지워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지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걸린 긴장도 조금은 내려놓은 듯 했지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지연의 말투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커피잔 2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깊이 잤어. 말을 꺼내는 게 어제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러오는 것 같더군요. 우리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햇빛은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겨울 끝자락의 냄새가 미묘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멈추더니 어제 저한테 손 잡아주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내 가슴에는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움을 전할 때의 그 표정,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버텼을까? 그 생각에 마음 한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조개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하얀 조개들이 햇빛 아래에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임에도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나는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너도 기억해줘.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버님이 주신 건데.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기대던 게 이거였어. 근데 이제는 너한테도 기대도 될까 해서. 지연은 목걸이를 2 손으로 감싸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오래 찾던 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잘 간직할게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 오래된 그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모래는 밤새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햇빛이 그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살짝 젖은 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내 마음속 어둠도 함께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가까이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 가느다란 빛이 아주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지연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럴게요. 바람이 목걸이를 스치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둘 사이에 새로운 계절이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란히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늦은 봄날이었지만 이제야 서로에게 햇빛이 닿기 시작한 것 같다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 마음엔 분명 따뜻한 봄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